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종혁 김서훈TV의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뭐죠? 오늘은 일단은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뭐 생노베, 생노베. 취준 생노베, 뭐 공기업 생노베, 뭐 공부할 때 뭐 NCS 생노베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쌤은 들어보신 적이? 저는 쌤한테 들었어요. 저는 학생분들한테 들었거든요. 뭐 완전 노베이스 처음 시작하는 단계일 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던데 이제 오늘 요즘에 사용하는 신조어인 것 같아요. 네. 쌤 신조어 많이 아세요? 신조어? 제가 신조어 테스트 좀 하려고 준비했거든요. 지금요? 네. 예고 없이 진짜 제가 혼자 막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건 진짜 사실 신조어도 아니 너무 구어예요. 네. 보배 아세요? 어? 용례를 얘기하면 쌤 보배 있어요? 저 좀 급한데 좀 빌려주세요. 보배 있어요. 빌려주세요. 보배 있어요. 빌려주세요. 아, 처음부터 멘탈 털리게 왜 이러세요? 보조 배터리. 아, 이건 진짜 근데 막 쓰는 말인데? 보배 있어? 막 이러는데. 저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도 사용하지 않아도 네. 그리고 저희처럼 약간 유튜버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또 신조어가 있어요. 뭐요? 발음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네. 조댓구알. 조댓구알? 조댓구알. 조시 그거예요? 희응이에요? 밑에? 히읗이시죠? 히읗. 음. 인 거예요? 좋아요, 댓글, 그 다음에 이 정도 구독. 모르는 걸로. 알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여러분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하나만 더 하면 갑통알. 네? 갑통알 모르세요? 나는 왜 갑자기밖에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맞아요? 네. 갑자기. 신입생분들이 이제 막 그 준비를 하다가 물론 소비도 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갑자기 통장 보니 알바해야겠다. 슬퍼. 슬퍼. 자, 이런 윤유쌤을 보고 문진이라고 합니다. 문진이 뭐게? 일명 문화찐따의 줄임말이래요. 이게 그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 흐름에 뒤처지는 사람. 오늘의 주제가 생노베다 보니까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일단 조금 가볍게 풀어봤고요. 영상 여기까지 마칠까요? 공기업을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왜 많은 분들이 공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지, 네. 공기업이라는 것의 특징이나 장단점이나 이런 것부터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네, 원론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은 생노베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 건데, 공기업을 그렇게 많이들 원하고 지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일단 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공기업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하세요? 뭐부터 생각나요? 일단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는 뭔가 대기업에서의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연봉이나 또는 공무원에서의 복지, 안정성. 그거 두 가지가 좀 합쳐진 장점이 좀 합쳐진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는 확 늘어났던 시점이 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거든요. 사실상 그게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공기업은 조금 엘리트들이 가는 곳, 또는 스펙이 좋고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인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논술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 방향 쪽으로 몰려 있었다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이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야, 학벌 안 본대. 그 다음에 나이도 안 본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취업 평균 연령이 올라갔잖아요. 네. 3, 4년 전에 비해서 취업 연령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또 그만두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 물론
쌤이 말씀하신 대로 사기업의 어느 정도의 연봉, 그 다음에 안정성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NCS가 도입되면서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걸 보았을 때 나이를 보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안정성 네. 이런 것들 반대급부로 지금 현재 산업이 좀 재편되면서 대기업이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 네. 인원을 그렇게 많은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취업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눈을 돌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일단 그 지원하는 벽이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원하는 기업을 들어갔을 때 네. 간혹 또 퇴사를 해서 네. 네, 정말 남들이 원하는 기업을 들어갔는데 퇴사해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진짜 많이 만나요. 네. 그럼 그 좋은 공기업을 퇴사를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퇴사를 하면 이제 민간 기업으로 간다 또는 사기업으로 간다면 그래 공기업이 좀 안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학생분들이 공기업 퇴사를 하고 다시 공기업을 준비를 해요. 다른 공기업을 네. 준비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저한테 가끔가다 카톡이 와요. 어떤 카톡이 오느냐면 선생님 합격했는데 할 일이 없어요. 무슨 공부를 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할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 저도 몇 번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시간이 너무 많다. 네, 그런 얘기. 맞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무슨 공부를 할까요?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는 들어가고 난 뒤에 선생님 제가 다녀보니까 엑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커마를 딸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한 게 야, 넌 들어갈 때도 커말이 없었는데 왜 들어가서 커말을 따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생활하잖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바쁘게 생활을 하다가 가서 딱 여유 있는 생활이 있는데 그 여유 있는 생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주는 게 이거거든요.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워크라이프 밸런스인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나 봐요. 퇴근만 일찍 하고 칼퇴근을 하면은 워라벨이 지켜질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 또한 능력이고 또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네네. 같아요. 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만 정말 업무의 능률도 오를 수가 있고 내 맞습니다. 시간도 잘 쓸 수가 있고 그래야만 직장에 적응을 더 잘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면 그 조직 자체의 문화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내 라이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들도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물론 이게 아주 뭐 전반적인 얘기는 아닐 수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그런 경우도 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공기업 지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 복지나 연봉에 대한 것도 있지만 문이 좀 더 낮아지고 네. 있다는 거. 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걸 좀 아셨으면 될 것 같고요. 지원을 하게 될 때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 공기업에 대해서 막연히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기업의 이름들이 또 다른 거죠. 어디는 어떤 공사, 어디는 공단, 어디는 맞아요. 또 협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질문 하시는데 저는 어디를 가야 되나요? 공단, 공사, 저한테 맞는 게 뭔가요? 네, 이런 여기 차이는 뭐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도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좀 정확하게 짚고 가고 싶거든요. 네.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공사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공기업이라고 하는 곳을 공사라고 해요. 그죠, 기업. 네, 기업, 한자사. 공공 네.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대부분 그냥 공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단은 정부의 부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일을 하나를 떼서 얘기해. 너 이거 맡아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국민건강보험만 해.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거고 너는 국민연금만 해.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곳,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공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협회 같은 경우는 대표하는 곳을 모아놓은 그 기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나 집단을.
태권도 협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대한체육회, 체육인들을 대표하는 곳. 마사회, 레저와 그냥 마사회 하면 단순히 이제 막 우리 경마하는 데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말 관리부터 시작해서 마장 관리, 그 다음에 기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대표한다라고 해서 마사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공사공단 협회는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이제 도로공사나 철도공사나 이런 쪽 SOC 공기업이 있고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에너지 발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내에서는 여기가 공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얘들이 외국에 나가서 에너지 쪽에 입찰을 받을 때는 얘를 공기업으로 볼까요? 사기업으로 볼까요? 그냥 사기업처럼. 그렇죠. 사기업으로 보겠죠. 당연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공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원을 하실 때도 그런 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오늘은 정말 완전 초보적인 분들을 좀 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는 순환 근무제를 하나요?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막 옮겨 다녀야 되나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지역 가산점은 어디까지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요? 뭐 저는 네.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카페도 그런 걸 참 많이 봤었거든요.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뭔가 군대처럼 생각하나 봐요. 군대 간부처럼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막 네. 철원 갔다가 막 원주 갔다가 막 다시 부산 갔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아닙니다. 일단 순환근무제는요. 순환을 해요. 지역 순환을 하는데 지역 순환을 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가 지역 순환을 해요. 왜냐하면 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직 분들은 댐들을 중심으로 순환을 해요. 그래서 전국하고 한강, 낙동유역, 영동유역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권에서만 돌고 싶은 사람은 여기를 지원해. 낙동에서 돌고 싶은 사람은 여기를 지원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지역권별로도 나누잖아요. 지역권별로도 나눠서 여기서 돌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만 지원해. 그럼 전국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자기들 거주 지역 안에서 돌아요. 3, 4년 동안. 3, 4년 동안.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이 집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지사의 발령이 안 나면 경기도권으로 발령을 내줘요. 그리고 거주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쪽으로 해서 뭐 수원이었다. 그러면은 조금 멀리 화성 갔다가 다시 뭐 수원의 동지사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지사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과장까지예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약간 군대처럼 돌아요. 그런데 네.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80%는 과장 이상이 지나면 굉장히 반깁니다. 순환근무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고요. 지역 가산점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지역 가산점은 20%부터 시작해서 네. 3%씩 올려서 지금 이제 30% 가까이 왔어요. 2022년도에 30%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역 인재는 거기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 인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지역 인재냐면 내가 서울에 주소가 있어도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지역 인재가 되는 거예요. 네.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네. 그 지역의 대학, 해당 소재지의 대학을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자꾸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이 되잖아요. 네. 서울 쪽으로 이제 대학교라든지. 그래서 이제 가는 건데 학생분들은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공부해서 나 서울 올라왔는데 인서울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난 지방에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약간 역차별처럼 보이는 거죠. 네네네. 약간 그렇죠. 역차별처럼 네. 보여서 싫어하시는데 아예 요즘에는 보면은 지역 인재 채용을 조금 많이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권별로 뽑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권별로 뽑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도 강원 쪽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 인재 가점은 못 받는 거고. 자, 여기까지 뭐 선생님이 질문하시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네. 사실 우리 그 편집자분께서
스톱을 시켰어요. 저희가 사실 이전 영상에서 텐션이 이만큼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이만큼 네, 근데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좀 더 뭔가 자세한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드리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재미는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 맞아요. 정보량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영상은 또 이제 필기에 대한 내용이나 그 이유에 대한 거 여러분들 혹시 또 더 전 이런 얘기가 듣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시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댓글 거의 맨날 보잖아요. 매일 보죠. 네, 댓글 선생님은 심지어 댓글도 다시거든요. 댓글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댓글 그 답글 달기가 되게 쉬워요. 한두 개 달면 끝이에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신조어 조댓구알. 네,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또 하셔야죠. 네. 조댓구알. 오늘 배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